세금 많이 내면 네. 그만큼 많이 벌었다는 거고 그죠? 결국 남는 거는 훨씬 많아서 괜찮다고 다들 얘기하지만 당해보면 장난 아닐 겁니다. 당해보면 아깝다? 그렇죠. 나 한번 당해는 보고 싶다. 박보미 TV. 박보미 TV. 안녕하세요, 박보미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요 IMA에 대한 컨텐츠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땐 상품이 나오기 전. 네, 그래서 추측만 했었는데 이제 상품이 진짜 나왔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이렇게 나올 줄 몰랐는데 정말 반짝하고 사라졌어요. 그래서 나오자마자 컨텐츠를 찍어도 우리가 영상 올리는데 한 2, 3일 걸리잖아요. 그러고 나면 마감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가 아예 타임을 못 잡겠더라고요. 이거는 바로 끝나버려가지고 그래서 차라리 1호라는 개념으로 해서 끝났어요. 그 다음에 언젠가 나오겠죠? 언제 나올지 예상은 할 수 없지만 나오면 그때 참고하실 수 있도록 지나간 1호를 이번에 이렇게 분석을 해드리는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컨텐츠는요, 안녕하세요, 김님. 안녕하세요. 오늘 컨텐츠는 원금 보장되는, 그러면서 투자를 할 수 있게 해주는 바로 그 IMA 1호로 나온 상품을 한번 파헤쳐보는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퀴즈 내겠습니다. IMA 뜻 뭐죠? 인베스트먼트. 네. M이 뭐죠? 매니지먼트인가? 오, 맞아요. A는 뭘까요? 어카운트. 오, 맞습니다. 자, 증권사에서 원금 보장되는 상품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IM에 대해서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복습. 설명을 해드리자면, 자, 이거 되게 쉬워요. 원래 우리 이거랑 비슷한 이름 뭐죠? CMA. CMA 뭐였죠? 네, 왜 나라 돼 있지? 자, 내가 있죠? 이런 함정을 또. 자, 내가 있습니다. 내가 돈 넣습니다. 내 돈 누가 불려주죠? 증권사. 증권사가 불려줍니다. 증권사가 내 돈을 어떻게 알아서 해주는 거죠. 그걸 매니지먼트 해주는 거예요. 어디에 주로 보내나요? 증권사가 그냥 자기네들이 받아서 굴리면 RP, 이거를 저기 금융시장에다가 보냈다가 돌아오면 MMF, 이런 말씀 드렸죠. 그 다음에 증권사가 찍어내는 어음을 사면 발행어음, 뭐 이런 식으로 증권사가 내 돈을 가지고 다 해줘요. 다 해줘서 나에게 2점 몇 프로라는 수익률을 주는 거죠, 일복리로. 자, 이게 CMA입니다. 자, 그렇다면 CMA 딱 봐도 뭐예요? 깨져요, 안 깨져요? 안 깨져요. 안 깨집니다. 하지만 증권사가 망하면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증권사가 안 망하면 된다라는 거였죠. 네. 자, 그래서 말씀드렸던 거는 요즘에 증권사는 더 예전보다 커져서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 자,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제 점점 미국화되는 그런 IB의 그림으로 우리나라의 증권사들이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자기 자본이 막 9조, 10조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금융회사들, 특히 증권사가 탄생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이런 정말 초대형 IMA를 찍을 수 있는 증권사들이 지금은 대표적으로 어디가 있죠? 한투랑 미래에셋. 그렇죠. 지금은 한투와 미래에셋이 있습니다. 이들이 만들어준 IMA에다가 내가 내 돈을 넣습니다. 이 돈 이제 뭘 해서 주는 거예요? 투자. 투자를 줍니다. 그 투자를 해주는데 주로 어디에 가도록 유도를 하고 있냐면 서로 약속이 있는 거예요. 자, 증권사는 원래 우리 돈 가지고 투자 안 하죠. 네. 중개입니다. 중개. 대부분이 우리 돈으로 투자하는 건 운용사가 아닌 일이죠, 보통은. 자, 근데 이제는 증권사가 우리의 투자 판단을 대신해 주겠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어려운 것들이고 여기에 대해서 큰 증권사들이 책임지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증권사에 원금 보장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원금 보장이 들어가려면 기본적으로 대따 큰 회사가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IMA를 찍을 수 있는 한도가 매우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야만 하는 거죠. 그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투자를 해주는데 이 투자처를 서로 약속되어 있는 곳으로 투자를 해서 이 경제가 한 바퀴 더 순환을 잘 좋은 곳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장치인 거죠. 그래서 이 돈이 그냥 상장되는 주식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간다고 했나요? 벤처기업 투자도 하고 맞죠. 막 M&A 자금으로도 가고 주로 여신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대출도 해주던데. 그렇죠. 이 여신이죠. 증권사가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특정 요건에 맞는 곳에. 자, 그런 것도 하고요. 그 다음에 M&A 할 때 자금을 이렇게 대주는 개념이 되는 거죠. M&A 할 때는 기업이 기업을 인수를 할 때는 돈이 필요합니다. 자, 이 돈을 여러 곳에서 빌려주는데 이제 증권사가 빌려주겠다는 거죠. 이자 높겠죠, 이런 거. 그러니까 수익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빌려주는 것 중에 하나는 기억나나요? 짠인. 매짜닌. 매짜닌이 뭐라고 했죠? 그 1층과 2층 사이의 중간층. 오, 네. 이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외웠어요. 그래요? 우리가 계단 이렇게 있죠. 이렇게 우리 계단에서 굴러떨어지면 별로 안 다칩니다. 중간에 이렇게 한번 꺾이니까. 자, 여기는 몇 잔이라 부르는데
이상한 것만 기억해. 왜 이런 것만 기억해요? 자, 메자닌 투자는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주식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모든 채권들을 이제 메자닌 채권이라 부릅니다. 수익률이 높죠.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CB, 뭐 BW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런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벤처 투자. 벤처 투자는 정말 투자업자들 아니면 알기가 어렵고, 그리고 이거 꿈만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벤처 투자의 기본은 한 10개 뿌려가지고 한 5개 고만고만 3개는 손실을 봐. 근데 그 2개가 대박이 나서 수익을 안겨다주는 포트폴리오 관리를 되게 잘해야 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증권사가 잘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동안 투자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정보가 많이 있고 업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 이런 투자를 우리 대신 해주겠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수익을 고객들에게 수익을 돌려주는데, 이걸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증권사에서 한 번 더 떼는 게 있는데요. 바로 성과보수를 뗍니다. 자, 성과보수는 보통 우리 운용사들에서, 특히 사모펀드에서 성과보수 무조건 들어가요. 그만큼 이거 작정하고 돈 많이 불리면 얼마든지 떼줄 테니 열심히 해보세요 라는 겁니다. IMF가 의미를 가지는 건 이런 투자를 공모인 거죠. 공모. 즉 우리 누구나 할 수 있도록 열어줬다는 것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사모로는 되게 많이 활용되고 있던 제도인 거예요? 항상 하는 일입니다. 사모는 정말 많은 걸 하고 있고, 정말 좋은 걸 정말 많이 하고 있고, 정말 시장이 퍼져 있고, 근데 공모 펀드 쪽이 좀 열어가는 시장도 있는 거고, 이제는 증권사가 나서가지고요, IMA라는 걸 만들어서 일종의 이런 투자를 할 수 있는 비클이라고 부르죠. 투자의 수단을 제공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 자체는 되게 좋은 거라고 했습니다. 저런 투자 우리 쉽게 하기 힘들어요. 근데 증권사 있어봐요. CP 이런 거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ABCP, ABS 이런 거 진짜 많이 하거든요. 증권사 창구에서는 정말 많이 하는데 밖에서는 구경도 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 이제 어떻게든 우리에게 선택지가 더 늘어난다는 것은 좋은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IMA는요, 원금 보장이 되고, 그리고 중수익 정도를 커버해준다는 기대 수익률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장점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증권사 신용을 보고해야 된다고 했죠. 왜냐하면 예금자 보호 이런 별도의 안전장치가 있는 건 아니라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기대 수익률은 4%, 5%, 6, 8% 다양하다고 했는데, 이번에 나온 것을 보니까 주로 안정형 4%대에 스타트라서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게 일단 나와가지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기는 1년에서 7년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다양하게 출시가 될 수 있겠죠. 이번에 나온 거는 2년짜리와 3년짜리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만기도 다양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나온다면, 나한테 맞는 게 나오면 선택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단점은 중도이자가 불가합니다. 폐쇄형이라 부르죠. 폐쇄형이 반대는 개방형이라 부릅니다. 깻님이 사고 파는 그런 뭐 VIP 펀드 같은 거 있죠. 개방형 펀드라고 불러요. 오늘 사서 한 달 뒤에 돈 필요하네 팔 수 있죠. 폐쇄형 못 팝니다. 말 그대로 폐쇄입니다. 폐쇄형을 하는 이유는요, 그 속에 들어있는 투자의 지속성을 위해서 중간에 현금화를 막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벤처 투자가 된다거나 뭐 M&A 투자 모두 이런 것들은 중간에 현금화 불가해요. 그리고 그거를 할 수 있는 구조로 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폐쇄형으로 나올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실질 수익률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운용 보수도 있지만 성과 보수도 있기 때문이죠. 성과 보수라는 개념은 업자들한테는 너무나 익숙한 보수의 한 유형이지만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보기는 되게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도 잘 배워둬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익금이 만기일에 일시로 지급이 됩니다. 자, 그 말은 우리가 2년짜리 하든 3년짜리 하든 2년 뒤에 또는 3년 뒤에 한 방에 그 몇 년치의 수익이 한꺼번에 실현이 되는 것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 해에는 배당소득세가 많이 잡힐 수 있다는 거죠. 배당소득세가 많이 잡힌다는 게 어떤 점에서 불편한지는 누구나 알고 있을 거고, 특히 세금 많이 내시는 분들은 이미 잘 알고 있을 거기 때문에 그걸 유의하셔야 된다라는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보이듯이 우리의 종합소득세율은 15.4보다는 보통 다 높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인 풀타임 회사를 가다 보면 15% 구간이다가 머지않아 또 24% 구간, 또 경우에 따라서는 8,800부터 이런 식으로 점점 높은 구간이 더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아주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2천만 원의 수익이 나면 그것까지는 괜찮은 거고, 만약에 3천의 수익이 나면 1,000만 원이 저게 들어가는 거예요? 네, 초과분만요. 근데 초과분이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그 초과분이 그냥 깻님의 급여가 올라가는 효과라니까요. 세금이 진짜 커요. 제가 만약에 연봉이 8,800이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24까지 뗐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여기서 갑자기 제가 이자 배당을 3천을 받아서 1,000이 넘어오면 그 1,000에서는 35%를 떼는 거예요? 네. 와우. 그러면 1,000 벌었는데 350만 원 세금 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15.4씩 다 내놨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24로 구간 넘어가고 35로 넘어가면 그 초과된 부분만큼만 더 내게 됩니다.
자, 드디어 나온 IMA 1호라고 붙이네요. 네. 1호, 2호, 3호, 4호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겠군요. 자, 그리고 한토와 미래 둘만 지금 찍어낼 수 있고 저마다의 IMA를 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는 거고요. 그 한도를 활용하기에 따라서 모집 금액 자체를 크게 했다가 뭐 작게 했다가 이런 것들도 증권사들만의 저마다의 의사결정일 테니까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조금씩 달랐죠? 네. 달랐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하실 때 저런 차이점이 있구나, 나에게 뭐가 더 맞겠구나 이런 것을 고민해 볼 수 있는 거겠죠. 근데 원래 그런가? 원래 이렇게 아무것도 안 알려줘요? ELS 네. 매주 10개씩 나오잖아요. 네. 그럼 몰라요 어떻게 나올지. 그냥 그 모집 기간에 딱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와,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잘 알고 사는 거지?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예측하는 건 중요하지 않잖아요. 이거는 예측하는 거 의미가 없어요. 네. 그 다음에 1년짜리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 5년짜리 나올 수도 있고 수익률이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뭐 저마다 알 수는 없죠. 그때마다 짝이 나름인 거잖아요. 나오는 걸 해석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번에 나왔네 짠 보고 이번은 좋네 했게 아니 이번은 별로네 패스 이렇게 두잖아요. ELS나 ELB도 매주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회차마다 나와서 보시거든요. 이번 주 별로하면서 그냥 집에 가세요. 다음 주에 와서 더 좋아졌네? 이렇게 활용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IMA가 계속 나오고 마감 이런 식으로 될 텐데 언제 몇 호가 좋을지 이런 건 아무도 모르는 거고 다만 내가 좀 마음에 드는 게 나왔을 때 매수하면 된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1호가 나왔으니까 어쨌든 이걸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가 많은 준비 같은 거를 좀 해야 되는 거죠. 자, 1호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한투 거 한국투자증권입니다. 네. 한국투자 IMA S1 S는 뭘까? 시리즈 시즌? 그럴 수 있겠다. 시리즈일 수 시리즈? 시리즈 1? 제 MBTI에는 이런 생각 항상 합니다. 자, 청약 기간 이게 보면요. 작년 2025년 12월 18일부터 2025년 12월 23일입니다. 이거 한 일주일밖에 안 되네요. 아니죠. 이건 영업일 기준이니까 사실 3, 4일일 거예요 아마. 그리고 아침 8시부터 5시까지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렇게 나와 있는 기간 동안 우리가 실제로 청약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보면 자, 단 4일 동안만 청약을 싹 받고 문을 닫았습니다. 자, 그리고 설정 한도 이번에 한투에서 내놓은 1호의 물량은 1조 원치입니다. 와, 근데 진짜 크다. 큰 거예요? 네. 오. 근데 청약 금액이라는 것은 이걸 보고 달려든 우리들의 돈의 합계가 1조 590억인. 오. 이야, 와, 진짜 대단한 세상이다. 사실 IMA가 이해하기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성과 보수나 폐쇄형 구조 자체도 그렇게 익숙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바로 그냥 완판이 돼버리네? 이야, 완판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근데 청약의 방식으로 취하는 거죠. 왜냐하면 공모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량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사고자 하는 사람들의 금액이 더 클 경우에는 이렇게 청약의 방식을 취해서 넘치는 만큼을 다시 환불로 나가도록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이죠. 결국 어쨌거나 저쨌거나 1조만큼만 실제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근데 1조 590억인데 1조라면 이걸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얼추 돈 넣은 만큼은 다 들어간 거죠. 아주 적절하게 성공이 된. 이거 만약에 한 5천억만 들어와 봐요. 그럼 5천이 남네요. 남죠. 그럼 이제 그 물량은 이제 그냥 유로 넘기거나 해야겠죠. 근데 이렇게 완판이 되었습니다. 자, 만기는 2년이고요. 중도 해지는 불가합니다. 폐쇄형입니다. 자, 성과 보수의 기준 수익률. 이게 이제 어려워지는 건데요. 아주 러프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2년 동안 투자를 할 건데 연율로 환산했을 때 4% 이상 돈을 벌어다 주면 자, 이게 얼마를 벌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네. 한투 증권이 열심히 투자하고 신경 써가지고요. 4% 이상 벌어다 주면 4%까지는 우리 거고 4% 넘어가면 그 넘어가는 만큼의 대해서는 40%를 가지고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상품을 볼 때 얼추 4% 정도는 수익률을 내겠네 라고 보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4% 넘게 내야 한투 입장에서는 진짜 돈이 되죠. 그렇죠. 보면 보수가 있습니다. 펀드랑 비슷하죠. 보수는 연 0.6%를 받습니다. 자, 우리가 ETF 보다가 이거 보면 엄청 높아 보이잖아요. 너무 비싸 보이죠. ETF가 심하게 싼 거고 0.0만 이런 거잖아요. 그거는 사실 컴퓨터가 다 도와주니까 가능한 거지만 이거 IME 봐봐요. 이거 다 사람이 해야 돼요. 다 사람이 해야 되고 그 증권맨들 몸값 엄청 비싸단 말이에요. 그럼 고려했을 때 0.6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거 안 돼요. 결국 중요한 건 뭐냐, 회사 입장에서도요 열심히 해가지고 초과 수익 내가지고 성과 보수 많이 받아가야 돼요. 그래야 돈이 벌립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그러면 BP가 얼마인데 이렇게까지 알 필요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일단 0.6 받아가지고 이거 사업 안 돼요. 이거. 그래서 자, 4%라는 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이 친구들이 열심히 투자를 하는데 4% 이상은 당연히 우리한테 안겨다 줄 걸 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만약 저거 달성 못할 수도 있죠.
달성 못하면 그냥 우리는 그거 안 되는 거 받고 증권사는 아무도 못 받아요. 보수 말고는. 그렇죠? 돈 안 된다고 했잖아요. 결국에 4%가 뭉치되어 있는 이유는 그들이 저렇게 초과 수익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이 이건 넘어야 된다. 얼마? 4%.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야 4%는 일단 넘도록 노력을 한다는데 할만할 것 같은데 라는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4%가 될 때까지는 다 우리한테 주는 겁니다. 넘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증권사가 나눠 가져가는 겁니다. 자 최소 가입 금액은요 100만 원밖에 안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건 허들이 정말 낮아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개인별 한도는 따로 없었습니다. 왜냐? 이게 전체 한도가 있기 때문에 개인별로 금액을 정해서 청약을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투자 전략은요. 이번에 받은 돈 가지고는 M&A, 인수금융, 그리고 기업 대출, 그리고 글로벌 BDC. 자, 요거는 아마 벤처 투자에 가까운 그런 투자일 거예요. 자, 이런 곳에 투자를 해서 가지고 와서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4% 이상의 수익을 안겨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라는 상품인 거죠. 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과 보수라는 게요. 이게 되게 묘해요. 왜요? 너무 많이 떼가는 것 같으면서도 네. 이게 있어야만 서로 완전한 위닝 구조가 돼요. 근데 사실 4%는 수익률을 뽑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만약에 그 이상을 더 수익을 낸다면 거기에 충분히 큰 보수를 지불할 가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저기서 성과 보수가 이렇게 적용이 되는 상품들은 보통 상업펀드에서 많이 한다고 했죠. 되는 이유는 투자자인 우리가 어떤 생각을 마음속을 가지게 되는 거냐면 아 이게 없으면 내가 혼자 할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인 거거든요. 자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 깻님이 콘서트 티켓이 있어요. 근데 못 갈 것 같아. 당근에 팔고 싶어. 근데 당근을 진짜 아예 할 줄 몰라. 사람 만나기 두려워서 직거래 못 하겠어. 근데 이제 기간 다가옵니다. 내일 콘서트입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남한테 부탁해요. 부탁하겠죠. 부탁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야 얼마가 되든 나는 이거 10만 주 샀으니까 네 알아서 당근에 좀 팔아줘. 그리고 나는 10만 원 받으면 되니까 그 이상으로 많이 비싸게 팔면 우리 반띵 할게. 만약에 15만 원에 팔았으면 2만 5천 원은 더 줄게. 너 거다. 네가 알아서 글 잘 올려가지고 잘 흥정해서 팔아봐. 프리미엄 있다고 들었어. 근데 나는 귀찮아서 그거 도저히 못하겠어. 뭔가 맞아떨어지는 느낌 들죠. 자 나는 10만 원 샀습니다. 12만 5천 원 너무 좋죠? 자 그 친구는 나 이거 당근 잘해. 또는 흥정 잘해가지고 저 멀리 갔다 오면 5만 원 더 받겠는데? 할 수 있죠. 서로의 노력과 서로의 니즈가 딱 떨어진다니까요. 근데 이거 불법인데 예시로 써도 돼요? 아 불법이면 이러면 안 됩니다. 얘가 그렇다. 티켓 말고 다른 걸로 합시다. 그냥 깻님이 샀다는 뭐 이상한 뭐 명품 가방으로 합시다. 됐죠? 자, 투자에서도 이런 서로의 위는 구조가 있을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성과 보수가 있는 거고 결국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걸 많이 받아가야 됩니다. 증권사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조심스럽게 제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증권사에서 1호로 나온 상품 2년 뒤에 드디어 성적표가 나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집중을 하겠죠? 그렇죠? 잘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건 정말 여러 가지의 노력을 통해 열심히 운용할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기대할 수 있는 거고 그거 자체가 가지고 있는 프리미엄이 초반에는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렇게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봤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1억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연수익을 5%. 근데 2년치잖아요. 그러니까 1천만 원 번 거죠. 5% 벌고 5% 벌었다고 그냥 치는 거예요. 자, 1천만 원 벌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얻게 되는 수익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보시면 성과 보수를 산정하는 기준 금액, 즉 요거는 계산 다 돼 있는 거잖아요. 그냥 800입니다. 왜냐면 4%니까 800 넘는 거는 40% 떼준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800 넘는 것에 40% 80만 원을 성과 보수로 떼줬어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있는 동안 연 0.6%라는 보수를 두 번 떼니까 120만큼 더 빠지는 거죠. 그럼 최종적으로 나는 1,000만 원을 벌었지만 1,000만 원에서 보수 120 빼고 성과 보수 80 빼고 800을 나는 얻게 되죠. 그렇다면 나는 최종적으로 4%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 이 구조에서 나는 800을 벌었죠. 네. 금융사는 얼마를 벌었죠? 금융사는 200을 벌었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연수익률 5%로 가정했는데 네. 제가 쑥 올라가면 자, 이 전체 중에 뭐가 쑥 올라가요? 성과 보수. 그렇죠. 성과 보수가 더 올라가겠죠. 그러니 금융사는 사력을 다해 이걸 올려야 되는 겁니다. 40% 진짜 크다. 장난이죠. 그런가요? 이 더 극단적인 시뮬레이션 돌려보면 우아할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되는 이유는 우리 목도 그만큼 연동해서 올라가기 때문이죠. 그죠? 말이 40%지 진짜 러프하게 그냥 반띵 같은 느낌이잖아요. 엄청 초과 수익 내면 반띵이라니까요. 심지어 우리한테 더 많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IMF만이 가지고 있는 그 묘한 장점이 발휘가 될 수 있겠죠. 자, 우리나라에 있는 이런 큰 증권사들이 점점 IB화가 되어가는 이 과정에서 이 IMA의 수익률 그게 마치 우리 회사의 대표적인 수익률이 되는 것처럼 되는 날이 오는 겁니다.
봐봐요. 펀드나 이런 거는 다 다른 사람들이 운영해 주는 거니까 다른 수익률인 거잖아요. 증권사가 가지고 있는 수익률이라는 게 몇 개 없잖아요. 우리가 금리와 상품들이나 할 때 금리야 그냥 정해져 있는 숫자들인 거고 얼만큼 운용을 잘하는지는 그동안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정말 꼬리표처럼 이 IMA의 수익률이 달고 다닐 수도 있다니까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증권사가 이걸 하기에 너무 유리하고 너무 잘 알고 잘할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1호, 2호 이렇게 좀 가까울수록 저는 좋을 거다라고 기대를 하는 거죠. 자, 이번에는요. 한투 다음 미래셋 IMA 1호의 상품입니다. 자, 여기는 미래셋 IMA 1호입니다. 아까는 S1이었죠? 네. S1 다음에 호는 없었죠? 네. 그럼 여기는 1호네요. 호를 붙이고 있습니다. 저마다 표기법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정해진 게 없습니다. 이거는 청약 기간이요. 22일부터 24일. 비슷한 시기에 나왔어요. 저 공휴일은 없는 거죠? 네, 25일이 공휴일. 더 짧네? 3일이네요? 오, 3일 동안 설정 한도는 950억. 아, 이번에 좀 작게 약간 테스트 해본 거 아닐까요? 아무래도 그런 게 있는 것 같네요. 근데 작게 했는데 여기는 청약 금액이 너무 많이 몰렸네요. 5배 아니에요? 그러게요. 야, 이거는 5대1 정도의 돈이 몰렸고 결국 이만큼에 대해서는 이제 환불도 있고 저마다의 안분 배정 이런 것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만큼의 흥행이 확정이 되었다면 그 다음에는 또 더 늘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우리가 얼핏 해볼 수 있는 거겠죠. 자, 이 정도로 증권사마다 정말 정책이 다르구나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고 특징적인 건 만기가 3년입니다. 더 길죠? 네. 보통 우리가 저렇게 채권형 상품 많이 투자합니다. 만기가 길면 뭐가 높아지나요? 수익률? 수익이 높아집니다. 아. 수익이 높아집니다. 근데 우리의 기분은 어때요? 낮아집니다.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되니까. 그죠? 2년 맡길래 3년 맡길래 딱 보면 어때요? 짧게 맡기고 그쵸? 빨리 받는 게 낫죠? 근데 수익률은 어떻다고요? 긴 게 좋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만기를 3년 하면 그냥 단순히 사람들이 비교하면 3년 좀 긴데? 라고 하겠지만 그만큼 수익률에서 조금 더 유리한 투자를 하고 싶다라는 뜻이 이제 있는 거겠죠. 자, 중도 해지는 당연히 안 되는 불가 폐쇄형이고요. 성과보수 기준 금액은 여기도 4%입니다. 똑같네요. 근데 성과 보수율이 달라요. 아니 30%네? 4%를 넘어서는 초과 수익에 대해서는 30%만 가져가겠다는 그런 미래세 정책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길면 사람들이 좀 안 좋아한다 했잖아요. 음. 그래서 30%라는 낮은 평가 보수율을 책정하면서 좀 끌어들이는 요인으로 썼나 봐요. 그러면서 보수율이 0.3%네요? 보수는 전반적으로 낮겠네. 대신 만기는 길고 금액을 좀 작게 풀었네요, 이번에는. 그러면 이후에 나오는 것들은 이만큼 히트가 되고 있다면 조금씩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지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보수가 조금씩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더 높여도 사람들이 충분히 많이 한다는 것을 확인했다면 그거는 이제 아주 경영적인 의사결정이 될 것 같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어쨌든 길게 투자하면서 보수 낮은 걸 원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 선택할 수 있을 거고 아니다. 보수를 많이 내더라도 조금 더 짧게 이용하는 게 낫겠다. 그리고 넉넉한 한도를 누리겠다 싶으면 이제 한도 쪽을 좀 바라보는 게 낫겠죠. 자, 최소 가입 금액은 여전히 100만 원 똑같고요. 개인별 한도는 뭐 50억 있긴 해요. 한도 없는 거 아니에요, 저 정도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증권사 창구에서 일하다 보면 부자들의 돈을 다루다 보면 1억이 돈같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다 했잖아요. 그렇게 막 하면 예를 들면 공모주 이럴 때 괜찮은 공모주 떴다 이러면 막 진짜 막 수십억 막 가지고 오니까 수억 원 막 수십억 막 이러다가 다음날 딱 해가지고 연금저축 세공지 600만 원 600만 원? 아 맞지 600만 원 맞지. 그리고 ISA 당시에 있었는데 이톤님 오셔가지고 ISA 말씀드렸더니 그래 괜찮네. 얼마 할 수 있어요? 2천만 원입니다. 그걸 누구 코에 붙여. 아 근데 진짜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르긴 다른가 보다. 달라요. 예. 저 50억 보자마자 저게 무슨 한도야. 저건 평생 살아도 못 가질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뜻하는 거는요. 저한테 옛날에 제일 많이 맡기신 분이 250억이라고 했잖아요. 그 분이 공모주만 하신 분이었거든요. 그런 분들 이제 여기 와가지고 야 950억 중에 나한테 300억 주고 하신다니까요. 그런 걸 막기 위해 그러니 회장님 돈 많으신 거 알지만 이거는 이제 좀 풀어야 됩니다. 50밖에 안 돼요. 그럴 때 의미를 가지겠죠. 그러니까 이거 우리를 위한 한도가 아닌 거예요. 그죠? 네. 그랬으면 좋겠다. ISA 한도 2천만 원 듣고 깜짝 놀라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있는 한도인 겁니다. 자, 그다음 투자 전략 마찬가지로 기업금융 그리고 다양한 이제 채권들 그리고 주식 대체 투자 등등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고 있고 여기 보시면 분기 1회 이상 운용 보고서 송부가 됩니다.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주로 우리 이런 말을 어디서 보나요? 펀드. 맞아요. 운용에 대한 건 사후적으로 미리 약속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잖아요. 약속할 수 있는 건 없지만 3개월이 지날 때마다 여기 보면 뭐 분기 1회 정도 끝날 때마다 이번 분기에는 우리가 어떻게 했고 어느 정도의 수익을 냈으며 어느 정도 누적 수익이 쌓여가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펀드랑 비슷하죠? 지금은 이게 운용의 영역으로 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번에는요 미래셋 IMA의 1호를 마찬가지로 1억 투자했는데 5% 발생했을 때의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습니다. 자 미래셋은 3년이기 때문에 3년 동안 5%씩 벌면 1,500을 벌게 됩니다.
있습니다. 그 1,500 중에 1,200을 넘는 만큼이 성과 보수에 들어가게 되고 1,200 넘는 만큼 중에서 보수가 0.3만큼 3번 나가니까 90만 원이죠. 그거를 뺀 후에 오버된 금액만큼 거기에 30%를 곱했을 때 63만 원만큼의 성과 보수를 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얻게 되는 수익률은요. 일단 여기를 볼 때는 계산 방식이 조금 달라 보입니다. 일단은 공식적인 자료에 나온 거를 그대로 일단 가지고 와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1,500 번 거에서요. 90만 원의 보수 빼고 63만 원의 성과 보수를 뺀 1,347만 원이 바로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환산해보면 약 4.5%의 수익률을 가지고 갈 수 있게 되죠. 자, 이렇게 만기 차이도 있고 보수 차이도 있고 정말 다양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공모주를 청약을 할 때는 증권사마다 경쟁률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네. 그리고 눈치 싸움 조금 해야 되죠. 또 A 증권사의 개별 채권에 주로 있는 상품들과 B 증권사에 주로 있는 장외 채권들 정말 다르다고 했죠. 증권사마다 이 성향이 너무 달라요. 그런 것처럼 IMA에 대해서도 증권사마다의 철학 차이, 방식의 차이를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만약에 어느 정도의 돈으로 IMA를 하겠다. 원금 보장되는 채로 나 그냥 2, 3년 파킹해 둘 거야 라는 명확한 그 돈의 뭉치를 정했다면 조금 기다렸다가 이런 게 나올 때마다 잘 비교를 하셔가지고요. 본인에게 더 잘 맞는 걸 선택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 저는 이제 계속 추측하는 것처럼 호수가 낮을수록 그래도 더 신경을 잘 쓸 또는 좋은 상품을 투입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요. 서로 비슷해질 것 같아요. 누구랑? 서로 증권사가? 증권사끼리 상품이 네. 만기 같은 것도 조금 더 비슷해지고 왜냐면 약간 좋아하는 수요에 맞춰가지고 상품이 만들어질 테니까. 네. 왜 우리가 그 옷 같은 거 사려고 갈 때도요. 여기 브랜드에서 나와서 좀 잘 되는 게 있으면 여기서도 결국 비슷하게 좀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IMA라는 걸 한도 내에서 여러 번 찍어내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A 증권사가 엄청 히트친 회차가 있다. 그럼 비슷하게 찍어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미 비슷해지고 있는 거 보이잖아요. 큰 틀을 벗어나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렇다면 나중에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 조합이 완성이 됐을 때는 마치 공모주처럼 경쟁률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뭘 해도 좋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네. 그렇죠. 저는 여전히 투자라는 것은 되게 어려운 요소이지만 이렇게 기본적으로 원금 보장을 해주잖아요. 만약에 3년 투자하고 원금만 받으면 그거는 손실이죠, 솔직히. 네. 근데 그거를 손실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도 정말 많거든요. 원금 보장이라는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 주변에 있는 누군가도 나 투자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막 이런 얘기를 물어봤을 때 IMA를 얘기하기가 부담스럽지가 별로 않아요. 그렇다면 좋은 상품이라는 거죠. 제 기준에서는. 흔히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이거 진짜 높은 확률로 한 5% 줄 것 같아. 라고 하는 상품과 확실하게 3.5를 줘. 우리는 이제 5% 선택하지만 네. 여전히 아직 많은 사람들 3.5를 선택한다고요. 그 이유는 불확실성 자체가 싫다는 거예요. 더 높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확정을 좋아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이거 원금 까먹을 리스크 거의 없겠죠. 근데도 회사의 자기 자본을 투여해가지고 원금 보장을 이렇게 깔고 간다는 건 그 자체만으로 마케팅 포인트가 너무 잘 잡히는 거고 이런 게 많이 나온다는 것은 그러니까 IMA가 깻잎 마음에는 안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수천조 원이 들어있는 예금 상품들 그들이 증권사로 입문하는 마중물의 역할로는 저는 아주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미를 가지는 거고 우리 주식 투자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더. 하기야 주식 투자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살짝 애매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2, 3년 이렇게 묶어두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면 괜찮겠네요. 그리고 투자에 대해 직접적으로 할 소질이 없다? 그러면 깻님의 지인이 누군가가 갑자기 와가지고 지나가는 투로 물어봐요. 술 먹거나 밥 먹다가 이번에 적금이 만기가 되는데 이번에 3천만 원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하고 있는 그대로 얘기할 수 있겠어요? 못하잖아요. 그럼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공부해라고 얘기는 해야겠죠. 그거 ISA 터가지고요. 이렇게 배당주를 이렇게 살 수 있도록 공부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는 얘기도 많이 하겠지만 딱 봤을 때 공부 안 할 것 같고 그렇다면 저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IM에 넣어라 할 것 같아요. 남한테 맡기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그동안 그런 게 없었잖아요, 제대로.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1호 상품들을 둘 다 보면서 느낀 것은 좋다. 충분히 이 금융시장에서 필요한 그 계층이에요. 여기가 이제 예금자들을 이 투자에 오기 위한 그 사이를 채워줄 수 있는 상품들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저 궁금한 게 사실 여기에 정해진 수익률이라는 게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2년 뒤에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 상품을 청약할 때 생각해야 되는 게 증권사에서 투자를 할 때 4, 5% 정도 수익률을 맞추기가 쉬운 거예요? 네, 지금은 쉬워요.
4~5%를 우리가 맞추라고 하면 우리가 진짜 안전하게 맞추려면 뭐 국채 가지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국제공사채 이런 친구들 가지고 4~5% 만들려면 부담스럽죠. 하지만 저들이 가지고 있는 기업금융시장이라든지 그리고 메자닌이라든지 이런 쪽에 있는 시장 자체가요. 기본적으로 국채보다는 수익률은 4%를 좀 넘는단 말이죠. 그러니 저기 안에서 그냥 크레딧 관리만 잘하면 수익률을 뽑는 거는 너무 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기대 수익률을 가지고 이 정도의 마케팅 포인트를 가지고 출시되는 상품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깻님이 걱정한 건 이 뭐야 약속되는 게 없으면 0 되면 어떡할 건데 라는 거 걱정하지만 제가 볼 땐 그렇지 않고 중요한 건 누가 얼마나 더 버냐니까요. 그게 중요할 정도의 시장이라는 겁니다. 1호 결과가 진짜 중요하긴 하겠다. 네. 근데 2년 걸린다는 거. 자, 2년 한번 지켜보자고요. 자, 그래도 여러분들을 위한 좋은 상품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뿌듯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상품이 맞겠어요. 자, 결론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이거 1호잖아요. 어차피 여기는 S1 그리고 1호입니다. 2호가 완전히 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없어요. 하지만 이걸 보여드린 걸 보면서 과연 내가 좋아하는 유형이 나온다면 나는 해봐야지 라는 그런 정도의 가이드로 이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론 내볼게요. 자, 1번 은행의 예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한다면 그 돈 가지고 증권사로 오시겠죠. 그런 분들이 하시기에 제일 처음으로 만나는 게 원래는 CMA였는데요.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서 여기서 IMA를 접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여전히 ISA는 여기와는 완전히 다른 영역이 되는 거죠. 그죠. 직접 투자 영역이니까. 네, IMA와 CMA는 진짜 내가 해야 되는 일은 돈 넣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다른 차원이 되는 거니까 은행에서 넘어오시는 분들 많이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2년 이상의 파킹할 여윳돈이 있다면 지금 IMA가 적어도 아마 1년짜리로 나오게 된다면 그 안에 들어가는 채권들의 수익률이 낮아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걸 맞추기가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적어도 아마 뭐 2~3년 이 정도의 만기가 유리할 것 같은데 이제 채권 상품이 많이 들어갈 테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폐쇄형으로 투자를 하기에 그 긴 기간 동안 내 돈을 묶어둘 여유가 있다면 그럴 돈이 있다면 IMA는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주식보다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는다면입니다. 주식은 기대 수익률이 많이 높죠. 그죠. 많이 높습니다. 주식을 제일 안전하게 하는 게 뭐 같아요? 제일 안전하게 하는 거. 분산. 분산을 끝없이 하면 과분산, 지구를 사는 거예요. 월드 지수 같은 게 되겠죠. 그거의 기대 수익률도 낮지 않아요. 그것도 상당합니다. 즉 주식의 성격 자체는 이 자본시장에서 가장 빠릅니다. 자, 그 반대편에는 국채가 있겠죠. 국채는 기껏해야 2~3%예요. 그렇다면 이 사이가 비어 있습니다. 이 사이를 채우는 것은 딱 그거를 주는 상품이 매칭이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5% 정도는 A급 채권으로 맞춰지죠. 네. 자, 6% 정도 가면 하이힐드. 하이힐드 같은 거, 그 정도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자, 7 정도 간다면 이제 리츠로 맞춰지겠죠. 네. 자, 이런 식으로 딱 매칭이 되지 않잖아요. 근데 이 사이에 있는 상품들이 좋은 게 많고, 왜냐면 이 사이가 완전한 주식 영역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채권의 연장선에 가까운 상품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에 할 수 있는 투자처들이 IM에 가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이제 주식보다는 기본적인 컨셉 자체는 안정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최종적으로 종합했을 때 리스크가 낮다라는 거죠. 주식을 하는 것보다. 그리고 그런 것들도 분산해서 투자를 할 테고요.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 툴들이 작용을 하니까요. 자, 하지만 이제 모든 걸 보고 제가 유일하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이 분들은 사실상 하기가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죠? 2년뿐만 아니라 3년 이렇게 기간을 길게 잡고 하면 그 3년 뒤에 확 나와버리는 건데 네. 그게 2천이 넘어버리면 나의 소득에 넘어오는 거니까 네. 조심할 필요는 있네요. 엄청 운 안 좋을 때는 이런 거 있는 거죠. 3년 뒤에 에이 괜찮아 나 지금 돈 작아 했는데 3년 뒤에 갑자기 엄청난 고연봉에 엄청난 성과급에 그 가지고 있던 월배당이 갑자기 쑥 올라가지고 그 해에 배당도 많이 받았어. 네. 그러면 이제 건보료까지 많이 내야 되는 겁니다. 급여 외에 따로 버는 돈이 2천이 넘으면 건보료 올라갑니다. 그것까지 다 뜯겨 맞는 거죠. 만신창이 될 겁니다. 그러고 금종세자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세금 많이 내면 네. 그만큼 많이 벌었다는 거고 그죠? 결국 남는 거는 훨씬 많아서 괜찮다고 다들 얘기하지만 당해보면 장난 아닐 겁니다. 당해보면 아깝다? 그렇죠. 근데 한번 당해는 보고 싶다. 자, 그걸 기대하면서 IM에다가 그럼 이번에 왕창 넣어볼까요? 그런 미래를 항상 기대하고 꿈꿔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IMA에 대한 상품을 훑어보는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자산관리 영역에 있어서 이 IMA는 정말 그 필요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잘 나왔다라고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러분들을
활용 많이 하시는 것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IMA까지 섭렵하는 우리 공무원분들의 성토를 기릅니다. 감사합니다. 박보미 TV 박고미 TV